사랑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천 명의 경쟁자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한 남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진을 넣은 사람도 있었고, 긴 고백의 글을 적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았지만 내가 당신을 바꿔주겠습니다. 당신 눈 속의 고통을 내가 치유하겠습니다. 마치 리얼리티 쇼 더 배철러처럼 모두가 한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배철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웨이드 윌슨이었습니다. 웨이드는 2명의 여성을 위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잘생겼다는 이유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데드풀과 닮았다고 하며 데드풀 킬러라 불렀습니다. 조커 같은 이미지로 밈처럼 소비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그의 할리 퀸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이드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포트마이어스의 클럽, 부다바는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웨이드 윌슨은 여자친구 멜리사 밀라와 함께 있었습니다. 멜리사는 35세의 스파 운영자였고, 웨이드는 당시 25세였습니다. 또 멜리사는 157cm의 아담한 키였고, 웨이드는 198cm 큰 키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웨이드는 클럽을 나가고 싶어 했고, 멜리사는 음악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웨이드는 친구 제이슨과 함께 멜리사의 고급 차량을 몰고 클럽을 떠났습니다. 멜리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둘은 다른 클럽에 들어가서 두 여성을 만났습니다. 크리스틴 프리먼과 그녀의 절친 스테파니 러셀. 그들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클럽에 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주니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웨이드 윌슨이었습니다. 곧 네 사람 웨이드, 제이슨, 크리스틴, 스테파니은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웃음과 농담이 오갔지만 그 밤은 곧 비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벽 무렵 네 사람은 제이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애프터 파티처럼 보였습니다. 제이슨의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늦게 술에 취해 친구들을 데려온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자 제이슨은 친구들에게 조용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웨이드와 크리스틴이 서로 호감을 느껴 제이슨의 방에서 관계를 맺었고, 이후 다시 4명은 함께 술을 마시고 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의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손님들을 내보내라 했고, 결국 크리스틴, 스테파니, 웨이드 3사람만 크리스틴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벽 6시쯤 스테파니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집을 떠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크리스틴과 웨이드뿐이었습니다. 그 후 스테파니가 연락을 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크리스틴은 집 안에서 이불에 쌓인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웨이드는 더 이상 주니어가 아닌 데드풀 킬러 웨이드 윌슨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플로리다의 월요일 아침, 거리는 평범해 보였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공포가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키가 큰 남자를 목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았고 상체는 맨몸이었으며 곳곳에 상처가 보였습니다. 키 198cm, 누구라도 쉽게 눈에 띄는 거대한 체구. 그는 다른 사람처럼 흔들거리며 걷고 있었지만 단순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전날 밤 크리스틴 프리먼을 마지막으로 함께한 그 남자라는 것을. 그는 전 여자친구 멜리사 밀라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날 클럽에서 자신을 버려두고 떠났던 바로 그 남자. 웨이드는 차를 몰고 나타나 창문을 내렸습니다. 타, 우리 얘기를 하자. 멜리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해. 그러자 웨이드의 태도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며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키 198cm의 큰 체구는 멜리사에게 강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멜리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버티며 차 안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낮에 상가 앞 많은 이들이 숨을 죽이며 휴대폰으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플로리다 경찰청에는 동시에 수십 건의 긴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멜리사는 가까스로 가게 안으로 도망쳤고 가게 주인은 서둘러 문을 잠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웨이드는 이미 검은 차량을 몰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오전 또 하나의 이름이 이 사건에 새겨졌습니다. 다이앤 무이즈리엔 루이스 43세. 그녀는 아들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이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성격,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의 평범한 월요일 아침은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은 차량이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웨이드 윌슨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다이앤은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방금 가봤는데 없던데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이앤이 자발적으로 다가간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간 것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녀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몇 시간 뒤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버려진 차량,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흔적들.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차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2019년 10월 7일 플로리다. 2명의 여성이 하루 만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 뒤 도시는 완전히 공포에 잠겼습니다. 플로리다 전역은 이제 완전히 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무전기에서는 한 이름만 반복되었습니다. 용의자 웨이드 윌슨. 키 198cm, 상체 노출, 맨발. 주의하라. 도시는 두려움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의 악몽 같은 다음 장이 이제 막 펼쳐지려 한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곳곳에서 그의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큰 남자가 맨발로 도로를 배회하고 있었다.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어디선가 다친 흔적이 보였다. 경찰은 수십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목격된 곳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정오 무렵 한 인쇄소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의 주인 조슈아 씨라는 낯선 광경에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 그는 거대한 체구에 신발도 신지 않았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라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름 웨이드 윌슨이었습니다. 둘은 조금은 알던 사이였기에 웨이드는 조슈아에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디든 떠날 수 있게 버스든 비행기든 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슈아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믿기 힘든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 한마디는 인쇄소 안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슈아는 곧바로 뒷방으로 들어가 몰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웨이드 윌슨이 있습니다. 지금 제 가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버려진 차량, 그리고 안에서 발견된 한 여성의 소지품뿐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심각한 흔적이 남은 휴대전화가 있었고 그것은 크리스틴 프리먼의 친구 스테파니 러셀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웨이드는 한적한 거리의 공중전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의 친부 스티븐 윌슨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나 잘못했어. 나는 이미 2사람을 해쳤어. 그는 놀랍도록 평온한 톤으로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 나는 사자였고 그들은 단순한 상대였어. 스티브는 아들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감싸는 대신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전화를 걸어 고백했습니다. 그는 도주 중입니다. 그 순간부터 도시는 완전히 포위망 안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무전기에는 한 이름만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용의자 웨이드 윌슨. 그날 밤 웨이드는 여전히 도시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는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큰 남자가 집 앞 골목으로 들어갔다. 창문 사이로 누군가 숨어 있는 게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플로리다 전역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추격전 현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주국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행적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주인이 여행 중인 빈집이었습니다. 웨이드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주인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평온했지만 사실상 포위망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밤, 특수기동대가 움직였습니다. 집 주변은 순식간에 경찰차의 붉은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 안에 있는 자, 지금 당장 손을 들고 나오라. 거울 앞에 서 있던 웨이드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출 준비를 하듯 태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폭발음과 함께 부서졌습니다. 무장 경찰들이 일제히 진입했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한 사람을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손을 들어라. 웨이드 윌슨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길고 어두운 도주국은 끝났습니다. 체포된 웨이드는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지만 그의 태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웨이드는 경찰 조사실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며 오히려 사건을 자랑스럽게 떠올리듯 이야기했습니다. 신문실에서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누구와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는지.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반성이나 후회조차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분노하며 그를 몰아붙였지만 그는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연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행동했습니다. 2024년 6월, 사건 발생 5년 만에 플로리다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사는 웨이드가 남긴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버려진 차량, 피해자들의 소지품, 수많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직접적인 고백. 반면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약물의 영향과 조현병, 양극성 장애, 반사회적 성향이 겹쳐져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웨이드는 배심원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재판이 하나의 게임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소름을 느꼈습니다. 그는 분명히 법정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했고 범행 이후 아버지와 지인에게 직접 자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수감 중 웨이드 윌슨은 얼굴에 기괴한 문신을 새겼습니다. 입가를 가로지르는 흉터 같은 선, 조커를 연상시키는 웃는 자국. 언론은 그를 조커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른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로 데드풀 킬러 데포 킬러. 그의 외모와 태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동시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대중은 분노하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틱톡에는 수천 개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법정 출석 장면,
교도소 사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영상 위에는 음악이 깔리고 댓글에는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무도 모른다. 나만이 이해한다. 내가 그의 할리 퀸이 되고 싶다. 살인자를 향한 기묘한 팬덤. 어떤 여성 팬들은 러브레터를 보내고 심지어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왜곡된 아이콘으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23일 플로리다 법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배심원 12명 중 9명은 크리스틴 프리먼 사건에 대해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법정은 숨이 멎을 듯한 긴장에 잠겼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웨이드 윌슨, 당신에게 최고 형벌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특히 다이앤 루이즈의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웨이드 윌슨은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조차 기다려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기묘한 신화처럼 인터넷 어딘가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웨이드 윌슨. 그는 살인자이자 그리고 시대의 기이한 아이콘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